오늘 시험 실수할 것 좀 많이 넣었어요. 등호 항상 신경 쓰고 등호. 그래요. 잘 돌렸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2차 분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배울 2차 분식, 즉 뒤쪽에 있는 문제들 개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할 거야. 항상 그래요, 항상. 두 번째로 나왔다는 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볼게요. 2차 방정식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의 연장선이고요. 2차 방정식의 연장선 ax제곱 bx 플러스 c 여기에 등호가 붙어버리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여기에 부등호 누가 뭐 크냐 작냐 이런 게 붙으면 크냐 작냐 이런 친구들이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부등식인데 2차 방정식이랑 방정식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즉 x는 알파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 된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방정식, 이 친구 자체는 방정식이 부등식인지 아직 모르지만 얘도 인수분해는 된다. 뭘로?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방정식의 연장선이니까 얘를 똑같이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식이야. 똑같이 저렇게 만들 수 있어. 만들었을 때 얘가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고 클 땐 어떻게 되고를 하려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식이야.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보다 0보다 작은 범위면 x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요. 0보다 큰 범위면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커요. 이런 형태로 푼다라고 많이 배웠을 텐데 자, 하나 주의 1번 주의 1번 자, 이거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최고차의 개수 a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가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 꼭 신경 써요. 항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신경 씁니다. 이게 만약 양수일 때는 이거 가능하지만 음수는 뒤집혀야 돼요. 음수일 때 뒤집혀야 돼. 항상 최고차의 개수 항상 신경 써요.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신경 써야 되는 건 얘가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등호 어떤 등호냐? 얘들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 있어요. 꼭 신경 씁니다. 등호. 세 번째 알파랑 베타가 누가 큰지 몰라요. 알파 베타의 누가 큰지 모릅니다. 누가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알파 지금 항상 상식적으로 알파랑 베타 이런 표시를 많이 하는데 베타랑 알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파가 더 작은 경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거 꼭 신경 쓰세요. 이거 세 개다 적어둬. 저거 2차 부등식은 신경 쓸 게 많다고. 항상 부등호, 등호 방향도 신경 써야 되고 최고차 개수도 신경 써야 되고 알파 베타가 누가 큰지 작은지 또 확인해야 돼요. 즉 숫자로 인수분해가 되면 알파 베타 누가 큰지 아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냥 문자로 나올 때는 이거 꼭 신경 써야 되죠. 문자. 이 인수분해된 친구들이 인수분해된 x, 인수분해된 x의 알파 베타들이 문자일 때는 꼭 신경 써야 돼요. 문자일 때 누가 큰지 작은지 꼭 신경 쓰자. 이걸로 가지고 심화 문제가 다 등장합니다. 이걸로 심화 문제가 다 등장합니다. 다. 그래서 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은 그러면 2차 함수의 연장선이기도 해요. 2차 함수의 연장선이기도 하고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 그래서 2차 부등식도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다. 그래서 양수, 음수다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2차 함수, 얘는 2차 함수. y는 0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거예요. y는 0이 만약 이쪽에 있다. y는 0이 이쪽에 있다.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두 점에서 만나든지 의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를 알파다라고 여기를 베타다라고 했을 때
y는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는 이 친구들이랑 이 친구가 되죠. 0보다 큰 범위. 그래서 원래 클 때는 벌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클 때 벌어지는 형태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고요. x는 베타보다 커요.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y는 0보다 얘는 y는 0보다 큰 범위의 x값을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y는 0보다 x값이 큰 거. 그다음 이제 fx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0보다 클 때 이 선을 보죠. 이 수. 얘는 0보다 큰 건 다 돼. 일단은 다 돼. 다 되지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죠. 이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꼭지점이다라고 할 거고요. 알파 베타 꼭지니까 대칭성 이용해서 이렇게 씁시다. 대칭성 두 개 더한 거예요. 판띵 두 개 더한 거예요. 판띵. 즉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안 되는 거니까 슬래시 해주면 돼요. 만 안 되고 나머지 모두 이런 식으로 모두. 자, 그럼 이제 또는 좀 변칙거든요. 만약에 이 선이었지. 이 선의 기준으로 fx가 0보다 작대. 그건 무슨 뜻이야? fx는 0이고요. y는 0인데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런 애들이 없어요. 없어. 왜? y는 0보다 작은 값이 필요한데 얘는 다 커요. fx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근이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서 줘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자, 그다음에 얘는 fx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친구 볼 거야. 밑에 있는 친구를 f다라고 볼게요. f다. 자, y는 0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얘는 다 돼요. 0보다 다 작아.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다라고 모든 실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실수. 그리고 얘는 fx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생겼대요.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y는 0은 이 친구고요. 핑크 색깔이 fx야.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큰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같은 건 하나 있네요. 등호 때문에 같은 게 하나 있어 보이니까 얘는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만 있다. 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찾을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fx는 얘고요. y는 0은 얘예요.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건 위에 있는 애들.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알파, x,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걸 다 통칭한 거야. 통칭. 이거를 정리하는 방식은 fx 그림 그리고 y는 0보다 큰지 작은지 큰지 등호 있는지 없는지 다 신경 써서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못 외워.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생각해서. 생각. 잘 정리해 주시면 6번. 너 못 외워요. 하는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마이너스 4. 자, 얘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 보통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보다 작네, 그러니까 사이값이 나왔겠네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4랑 b라는 건 얘네들의 인수분해 된 형태일 겁니다. 인수분해 된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4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나와야겠죠. 인수분해 된 형태의 거꾸로니까 인수분해 된 형태의 거꾸로. 왜? 지금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형태의 알파 베타가 여기입니다. 알파 베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4여야 되고, 그 다음 얘 B는 3이겠지 바로 구할 수 있다. B는 3이겠지 바로 구할 수 있고, A는 두 개 더한 거니까 1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빼요.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랑 절대값을 합쳐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자,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으로만 풀 수도 있어요. 식.
20, 즉 뭘 제곱하니 절대값이 6보다 크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이 6보다 크던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보다 작던지겠죠? 작던지 크던지. x제곱은 9보다 크던지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3보다 작던지 입니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제곱이 음수가 안 돼요. 안 돼요. 얘만 신경 쓰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걸 풀면 x는 3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가 답이에요. 식으로만 가는 방식입니다. 식으로만 가는 방식. 근데 이거 쉽게 나왔으니까 이거 교과서 문제 별명한 거거든. 쉽게 나왔으니까 이거 푸는 건데 두 번째 그래프로도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로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적어주세요. 여기 검사할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검사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검사할 때는 만약에 내 답이 불안하다 그럼 검사도 해야 되거든. 그때 풀라고 지금 두 번째 풀이도 알려주는 거야. 자, 보면 그래프로 푼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절대값 안에 2차 함수가 나왔어.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나왔다 라는 건 무조건 그래프를 해결하는 뜻으로 봤습니다. 이게 조금만 어려웠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만 어려웠으면 이래요.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친구만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y는 0이랑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 그리고 절대값이 쉬웠다는 거 밑에 있는 친구들이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로 푼다라고 하면 그럼 위로 푸는데 y는 6이 6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y는 6이 들어가야겠죠. y는 6이 그리고 여기는 0,3이었어. 마이너스 3에서 절대값 시험이 올라가봤자 3이기 때문에 3보다 클 거예요. 3보다 큰 6이 있을 겁니다. 6이. 그래서 얘는 6보다 큰 값이 필요하대요. 얘네들 다 되지. 6보다 큰 값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때 x값들을 찾아서 얘보다 작아요. 이때 x값을 찾아서 얘보다 커요. 모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찾으면 얘가 6일 때 얘가 3이 될까요? 얘는 3이 되죠. 그래서 값이 x는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방식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걸 볼 건데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다음에 8번까지만 50분 줄게. 정신 차리고